새벽 4시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은평구 골목 끝 복인의 해장국의 주방에서는 벌써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72살 김복순 사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열었습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육수는? 복순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45년간 매일 같이 했던 일이지만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골 국물을 보며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당신이 늘 하던 말이었잖아. 육수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고. 복순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국자로 육수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파와 마늘을 썰고 고춧가루 양념을 만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이 가게를 지켜온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벌써 오셨어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서지혜가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지혜는 예전엔 미용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위 인플루언서였죠. 새벽 4시 반인데도 지혜의 화장은 완벽했어요. 손톱에는 최신 젤네일이 반짝였고 가방은 70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지혜야. 일찍 일어났네. 오늘 촬영 있어서요. 우리 가게 콘텐츠 찍으려고요. 복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가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기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낡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테이블까지. 하지만 복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어색해 보였죠. 지혜야, 그거 찍어서 뭐해?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데요? 인스타에 올리면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힐링, 전통, 감성 이런 키워드가 요즘 대세라니까요. 복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45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던 이 가게가 갑자기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엄마. 오늘 국물 색깔이 좀 연한데요? 이거 사진 찍으면 예쁘게 안 나와요. 색깔은 원래 이래. 진하게 하려면 조미료를 넣어야 하는데 우린 45년간 천연으로만 했어.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진한 국물을 좋아한다니까요. 인스타 보면 다들 그렇게 하던데.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죠. 이게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전 11시쯤 30년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복순 씨. 오늘은 맛이 좀 다르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 사장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30년간 일주일에 3번씩 이 가게를 찾아주신 분이 맛이 다르다고 하신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요? 제가 육수를 끓인 건 아니고. 아, 요즘 며느님이 주로 하시나 봐요? 그래도 맛있긴 한데 그 깊은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뭐랄까, 예전엔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속이 확 풀렸는데 오늘은 좀 심심하달까?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단골의 입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복순도 이미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끓인 육수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적어도 8시간은 끓여야 하는데 4~5시간 만에 불을 끄고 조미료로 맛을 보충하고 있다는 걸. 오후 3시 손님들이 뜸해지자 복수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려고 서랍을 여는 순간 복순의 손이 멈췄죠. 이게 뭐야? 서랍 안에는 장부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복순이 쓰던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다른 장부였죠.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케팅비 280만 원.
재료비 350만 원, 인테리어 소품 190만 원. 복수는 장부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150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이게 마케팅비? 복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5년간 이 가게를 지켜온 복순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그저 가게를 지키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느리는 가게 돈으로 명품을 샀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복순이 일평생 모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지혜야. 복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네, 엄마.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에 답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거 뭐니? 복순이 장부를 내밀자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700만 원짜리 가방이 마케팅비야? 엄마, 요즘 인플루언서들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제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어야 쇼핑몰 매출도 오르고 그래야 우리 가게도 홍보가 된다니까요. 복수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지혜야, 너 알아? 이 가게가 어떻게 생긴 건지.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4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셨어.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단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직접 시장 가서 재료를 골랐어. 엄마, 저도 가게 위해서 한 거예요. 인스타에 올리면 손님들이. 닥쳐. 복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죠. 너는 가게를 생각한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생각한 거지.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얼굴을 꾸미고 내 허영심을 채운 거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지혜야, 난 이 가게를 너희한테 맡기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 아버지가 지켜온 맘만 지켜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장부를 내려놓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45년간 매일 같이 끓이던 육수 솥 앞에 섰습니다. 이 솥도 이제 끝이구나. 복순의 중얼거림은 주방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복순은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니,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복순은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퇴근했고 아들 준호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연락도 없었죠. 복순은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앉아 4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첫 가게를 열던 날 27살이었던 복순과 31살이었던 남편 철수는 단돈 500만 원으로 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은평구는 서울 변두리였고 이 골목은 허름한 판잣집들이 즐비했죠. 여보,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까? 복인의 해장국이 어때? 당신 이름 넣으면 복이 들어올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복인의 해장국은 45년간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잣집이 아파트로 바뀌고 골목이 대로로 변하고 동네가 재개발되는 동안에도 이 가게만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가게는 며느리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45년간 지켜온 맛은 조미료로 대체되었고 진심은 인스타그램 좋아요로 바뀌었죠. 철수야, 미안해. 내가 가게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복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3시 반, 아직 며느리가 오기 전이었죠.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72살의 복순에게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선 도구였지만 이번만큼은 배워야 했습니다. 가게 매물 내놓는 법. 복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서툴러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잘못 입력했지만 결국 성공했죠. 은평구 해장국집 매물 권리금 2억 5천만 원, 월세 350만 원.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매물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45년의 역사를, 남편과의 추억을,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골 육수 끓이는 법, 비법 레시피 포함. 단골 손님 300명 이상. 월 매출 평균 2,500만 원. 복수는 매물 설명을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할 때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가게입니다. 이제 새 주인을 찾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복순의 손이 멈췄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45년을 지켜온 이 가게를,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정말 팔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 가게는 복순의 가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배경이 되었고 명품 가방을 사는 현금 인출기가 되었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파는 게 낫다고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매물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복순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어요. 엄마, 벌써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일찍 나왔는데. 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손에는 새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최신형 모델, 가격이 2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복수는 짐작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하자. 너랑 준호 그리고 나 셋이서. 가족회의요? 무슨 일 있어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육수였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은 후 복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준호야, 지혜야.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가게를 팔기로 했어.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죠. 뭐라고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이미 매물로 내놨어. 내일 부동산에서 연락 올 거야.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45년간 지켜온 가게를 그냥 팔아요? 복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킨 거니?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였니? 내가 단골 손님들 이름 하나하나 외워서 인사했니? 그건 너희 아버지가 지켜온 가게는 이미 사라졌어. 지금 여기 있는 건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배경이고 명품 가방 사는 돈줄이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언제? 닥쳐, 지혜야. 난 내가 어제 산 200만 원짜리 휴대폰도 받고 지난주에 150만 원 주고 먹은 고깃집 영수증도 봤어. 다 가게 카드로 긁었더라. 복수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난 6개월간 며느리가 사용한 모든 영수증이었습니다. 총액은 3,700만 원이 넘었죠. 이게 내가 말한 마케팅비야? 3,700만 원이 마케팅비라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영수증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여보, 이게 대체 뭐야? 700만 원짜리 가방? 300만 원짜리 화장품? 당신은 몰랐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넌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45년간 이 가게를 지켜온 복순에게 이제 남은 건 깊은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복순의 한마디에 부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게는 이미 팔기로 했어. 내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온대. 2억 5천만 원에. 엄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내 가게를 내가 파는데?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게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45년간 피땀 흘려 만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놀이터로 만들었어. 이제 난 이 가게를 지킬 힘이 없어.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낫겠어. 복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예상대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는데 가게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계약서를 꺼내들었죠. 사장님 좋은 자리네요. 은평구에서 이 정도 위치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딱이에요. 저희가 인수하면 인테리어 싹 바꾸고 메뉴도 현대화해서 젊은 층 공략할 겁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5년간 지켜온 이 공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게 마음 한구석 씁쓸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권리금은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만 원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이 도장을 찍는 순간 주방에서 끓고 있던 육수 솥의 불이 꺼졌어요. 며느리가 타이머도 확인하지 않고 불을 끈 거였죠.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 가게는 더 이상 복순의 것이 아니었어요. 계약이 끝난 후 복순은 아들 준호를 불러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45살의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게를 파신 거예요? 응, 팔았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명예 이전 끝나.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아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중간만 지키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죠. 엄마, 제가 지혜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준호야. 복순이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아내가 가게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한 게 너잖아. 육수 맛이 변한 걸 알면서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간 게 너고. 엄마, 너희 아버지는 45년간 단 하루도 육수를 대충 끓인 적이 없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간씩 불 앞을 지켰단 말이야.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고 이 가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일주일간 충분히 울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 가게도 없어.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어.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며칠 후 복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이 손수 만든 나무 선반, 첫 손님에게 받은 액자, 단골 손님들이 선물해준 화분들.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죠. 명품 가방도 없었고 손톱의 젤네일도 벗겨진 상태였어요. 지혜야.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뭐가 달라져?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가게도 제대로 할게요. 명품도 안 살게요.
지혜야,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잖아. 근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어? 육수는 대충 끓이고 가게 돈은 내 주머니로 넣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이나 올리고. 복순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혜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가난이 무섭다고? 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저는 맨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냄새난다, 옷이 낡았다고. 지혜는 훌쩍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짐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예쁜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겠다고. 그런데 준우를 만나고 시댁이 해장국집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창피했어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용사로 일할 때도 손님들이 남편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싫었어요. 해장국집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었고 SNS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괴물이 돼 있었어요. 가게 돈을 제 돈처럼 쓰고 육수는 대충 끓이고 엄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정말 죄송해요, 엄마.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죠. 지혜야, 내 사정은 알겠어.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가난이 무서웠으면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가게를 제대로 운영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었어야지. 왜 남의 돈으로 내 허영을 채웠어?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미 가게는 팔렸어.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복수는 통장에 찍힌 2억 5천만 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45년의 세월이 숫자로 환산되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45년간 지킨 게 2억 5천만 원이래. 복수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온 거였죠.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충분했어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야. 복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라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가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SNS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며느리 지혜의 계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가게가 팔린 후에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혜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자 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 게시물이 이상했거든요. 생방송 중 시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술에 취한 듯한 지혜가 나왔어요.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분인지. 가게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45년간 지켜온 가게를 2억 5천만 원에 팔아치웠다고요. 화면 아래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대박. 시어머니 너무하네요. 며느리 고생 많으시겠어요. 가족인데 상의도 없이 팔다니. 하지만 곧 댓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가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가게 제대로 안 했나 보네. 저 사람 평소에 명품 자랑 엄청 했는데. 지혜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홍보하고.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그때였어요. 지혜가 실수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향한 거친 욕이었죠.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헐. 저게 며느리가 할 말이에요? 시어머니 욕하는 거 싫어?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네. 쇼핑몰 이름 뭐예요? 절대 안 삽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죠. 다음 날 복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사니까 양도 적게 사고 가격도 꼼꼼히 따져야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복순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손녀 박윤아였습니다. 13살의 윤아는 복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윤아야, 할머니 여기 있잖아. 복순은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윤아는 복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요즘 너무 이상해요.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술만 마시고.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복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윤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생각 못했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저 할머니 없으면 너무 외로워요. 복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저었습니다. 윤아야, 할머니는 이제 따로 살아. 근데 윤아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와. 알았지? 진짜요? 응, 진짜야. 복수는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손녀에게 줬어요. 새로 이사한 원룸의 주소였죠.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야. 작지만 윤아 올 자리는 있어. 윤아는 쪽지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손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가게를 판 건 잘한 일일까? 복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복수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복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손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복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박윤아 교육 신탁 통장. 복수는 가게를 팔아서 받은 돈 중 5천만 원을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윤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찾을 수 없는 신탁 통장이었죠. 윤아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내 부모가 뭘 하든 너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야 해. 복수는 통장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게는 잃었지만 손녀의 미래만큼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수는 며느리 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방송 사건 이후 지혜의 쇼핑몰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고 결국 쇼핑몰 문을 닫았다는 거였죠. 주문 취소가 300건이 넘게 들어왔고 협력 업체들도 계약을 해지했대요. 복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없었고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지혜야,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5년간 복순이 지켜온 모든 것들이 비와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복수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복수는 7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당신도 이해하지? 복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진 속 남편도 복순을 향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45년간 가게에 묶여 살았던 복순에게 이런 자유는 처음이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복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녀 유나 생각이 자꾸만 났거든요. 그날 오후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유나. 손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30분 후 유나가 복순의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운 것 같았죠. 유나야,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 유나는 복순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유나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 후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맨날 울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아빠도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맨날 웃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저 너무 무서워요.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복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혜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가 요즘 마트에서 일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계산대에 서서 물건 찍고 있어요. 복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며느리가 마트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표정, 거칠어진 손. 한눈에 봐도 고단한 삶이 느껴졌죠. 유나야, 너는 엄마가 일하는 거 알아? 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쇼핑몰이 망해서 빚이 생겼는데 그걸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요.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빌린 돈이라니. 복수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혜가 가게 돈을 쓴 것을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엄마가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라고요. 그리고 울었어요. 유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엄마도 웃고 아빠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복순은 손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순도 답을 몰랐거든요.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유나야, 할머니가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할머니는 유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유나만큼은 꼭 지켜줄 거라는 것. 복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유나를 위해 만들어둔 신탁 통장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통장이요? 응, 유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여기에 5천만 원이 들어있어.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이건 유나가 20살이 될 때까지 찾을 수 없는 돈이야. 할머니가 유나 교육비로 쓰라고 넣어둔 거야. 대학 가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데 쓰렴. 유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유나는 할머니의 보물이잖아.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야. 복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유나는 복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유나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유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올라갈게요. 엄마가 할머니 보면 또 울 것 같아서. 알았어, 유나야. 조심히 들어가. 유나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던 복수는 문득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한다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15분쯤 걸어가니 큰 마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죠. 계산대가 6개 있었는데 그중 3번째 계산대에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찍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지혜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을 한 흔적도 없었고 손톱의 젤네일도 모두 벗겨져 있었죠. 손은 거칠어져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이 상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단지에 나왔던데요. 그건 다른 상품이십니다. 이건, 아니, 똑같은 거라니까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손님이 소리를 지르자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복수는 마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변하고 있었어요. 명품 대신 마트 유니폼을 입고 SNS 대신 계산대 앞에 서고 허영 대신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복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배신했고 가게를 망쳤으니까. 복수는 그저 당연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죠. 며칠 후 복수는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지혜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유나밥 챙기고. 예전의 지혜가 아니에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엄마, 지혜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으세요? 준호야,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이라는 시간 말이야.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너의 보장은 믿을 수 없어. 넌 전에도 지혜 편만 들었잖아.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전에는 제가 우유부단했고 엄마와 지혜 사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가장이로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저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45년간 가게를 지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신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가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복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준호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내가 정말 달라질 거야? 네, 엄마. 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일주일 후에 만나자. 지혜랑 같이 와. 정말이에요, 엄마.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죠.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복수는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냉정하게 대해야 할지.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복순은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어요. 지혜는 복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지혜야, 앉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허영이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게 돈을 제 돈처럼 썼고 엄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수는 대충 끓이고 인스타그램에만 신경 썼죠.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쇼핑몰이 망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명품 가방이 뭐가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고 신뢰였는데, 전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지난 한 달간 마트에서 일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발은 부어 터지고 손님들한테 혼나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45년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단 한 달도 제대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지혜는 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달라졌어요. 명품도 안 사고 SNS도 안 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유나 잘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복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지혜야, 내 말은 알겠어. 근데 말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해야 해. 네, 어머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복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나 학원비야. 300만 원 들어있어. 유나가 요즘 학원 못 다닌다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유나가 말했어.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학원을 끊었다고. 복수는 봉투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지혜야, 난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냐. 근데 유나는 잘못이 없잖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육수는 처음엔 맑지만 오래 끓여야 깊어지는 법이야. 너의 인생도 그래야 해. 지금부터 천천히 제대로 끓여나가.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용서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가족이라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밥이나 먹자. 유나도 배고프겠다. 복순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복수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손녀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복순의 집에 오면 할머니가 끓여준 국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죠.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시험 98점 맞았어요. 우리 유나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복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유나는 다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게 복순을 가장 기쁘게 했죠.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어떻게? 예전엔 맨날 휴대폰만 봤는데, 이제는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해 먹어요. 어제는 엄마가 직접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지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복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에 와서는 유나를 돌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그리고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얘기해요.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가고 싶대요. 여행? 네, 엄마가 돈 모아서 우리 가족이랑 할머니랑 같이 바다 보러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네. 복수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유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우리 다 같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복순을 안았습니다. 복순도 손녀를 꼭 안아주었죠. 2주일 후 복수는 아들 가족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는 신이 나서 창밖 풍경을 구경했고 지혜는 김밥을 싸와서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복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재료는 단순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지혜야. 정말요? 다행이다.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그 웃음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걸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 차는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복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를 맡았어요.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할머니, 저기 바다예요. 유나가 복순의 손을 잡고 달려갔어요. 복순도 손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죠. 철수야, 우리 신혼여행 때 왔던 곳이 여기였지? 복수는 중얼거렸어요. 50년 전 22살이었던 복수는 남편 철수와 함께 이곳 강릉에 왔었습니다. 당시엔 돈이 없어서 허름한 여관에 묵었지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여보, 우리 가게 크게 키워서 나중에 다시 여기 오자. 그래, 꼭 오자. 그때는 좋은 호텔에 묵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가게는 바빴고 돈은 늘 부족했고 여행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펜션 앞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준호가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와, 할머니, 불이 진짜 크다. 유나는 신기한 듯 불을 바라봤어요. 복순도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불은 따뜻했고 가족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께서 주신 유나 학원비요. 300만 원. 제가 마트에서 일해서 다시 모았어요. 3달 걸렸지만 결국 모았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받으며 놀랐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죠. 지혜야, 이건. 어머니, 제가 빌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가게 돈을 함부로 쓰고 육수를 대충 끓이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300만 원을 모으는데 3달이 걸렸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점심도 거르고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45년간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그걸 명품 가방 사는데 쓴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복수는 봉투를 며느리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지혜야, 이건 내가 가져. 유나 학원비로 써. 어머니, 내가 석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그 돈으로 유나한테 좋은 걸 해줘. 그게 어미로서 내 책임이야. 지혜는 봉투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혜야, 육수는 처음엔 맑지만 오래 끓여야 깊어진다고 했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천천히 제대로 끓여가.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닥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꽃이 하늘로 피어오르며 밤하늘의 별들과 어우러졌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불을 바라봤죠. 할머니, 유나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내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죠? 복순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미 행복해지고 있잖아.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복순을 안았습니다. 준호와 지혜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새벽 복수는 혼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복수는 펜션을 나와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복수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인의 해장국 간판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던 날 복순이 몰래 가져온 거였죠. 철수야, 우리 가게는 사라졌어. 근데 괜찮아. 가게보다 중요한 게 남아있으니까. 복수는 간판 조각을 바다를 향해 던졌어요. 조각은 파도에 휩쓸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45년의 역사가, 그 모든 추억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혜와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여기 계셨어요? 응, 일찍 일어나서. 지혜는 복순 옆에 앉았어요. 유나도 할머니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출을 기다렸죠. 어머니,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지혜야, 육수 끓이는 법 알지? 네. 육수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끓어넘치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중간 불로 오래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무 급하게 살면 넘쳐버리고 너무 게으르면 제대로 안 돼. 중간 속도로 꾸준하게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는 거야. 중간 속도로. 꾸준하게. 그래. 명품 가방 없어도 괜찮아. SNS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면 돼. 유나 밥 챙기고 준호랑 대화하고 마트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도 깊어져 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태양이 천천히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죠. 와, 진짜 예쁘다. 유나가 감탄했어요. 복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봤었죠.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고 지금은 며느리, 손녀와 함께. 시간은 흘렀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혜야, 유나야. 복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네, 할머니.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펜션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골아떨어졌고 준호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지혜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이었고 복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지난 석 달간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은 진심이었어요. 지혜야,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냐. 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복순이 말을 이었어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육수 끓이듯이 천천히 오래오래 끓여야 하는 거지. 그럼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계속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도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복수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작지만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앉아 여행 가방을 정리했죠. 가방 속에서 며느리 지혜가 몰래 넣어둔 편지가 나왔어요. 복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난 석 달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의 45년을 무너뜨렸고 가족의 신뢰를 깨뜨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나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준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지혜야,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혜 올림. 복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난 눈물도 슬픈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도의 눈물이었죠. 지혜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복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 철수가 나타났어요. 여보, 잘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철수야, 정말 그럴까?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아니야. 넌 가족을 지킨 거야. 때로는 냉정해져야 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용서할 때가 온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복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45년간 나랑 같이 가게 지켜줘서. 나도 고마워, 복순아.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어요. 복수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복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가족은 국물 같아서 불을 꺼버리면 식지만 다시 끓이면 깊어진다. 복수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가게는 사라졌지만 가족은 남았어요. 무너졌던 신뢰는 다시 쌓아가고 있었고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국 끓여줄게. 45년 비법으로.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밑반찬 만들어서 갈게요.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복수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이제부터는 작은 냄비로 끓이는 거야. 큰 솥은 없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하니까.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그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게는 사라졌지만 육수 끓이는 법은 여전히 복순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이제 며느리에게, 손녀에게 전해줄 수 있었죠.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복순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철수야, 지켜봐.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거야. 천천히 육수 끓이듯이 복순의 중얼거림은 작은 원룸 안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복순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72살의 복순은 이제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게도 돈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고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육수처럼 천천히 오래오래 끓여야 깊어진다는 것을. 복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